판별한다는 함수 때문에. 아니요. 2차 방정식 할 때 저희 책에 나왔어가지고 제가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 내용이라 한번 들어보시면 기억날 겁니다. 자, 일단 페이지는 시작할게요. 베이직셀. 자, 긴장하고 해봐. 자, 너가 열심히 긴장 따라오면 쉬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자, 일단은 페이지는 72쪽이고요. 오늘은 많이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제 월요일날 3시간 할 거라 그날 조금 오늘 건 좀 양이 작고 다음 내용이 좀 양이 많아서 월요일날 3시간 있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날 조금 이렇게 이어서 쭉 가면 되는 내용이라. 자, 일단은 위에 자 제목을 보시면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오른쪽 공간이 있죠. 자, 거기다가 필기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필기한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제가 아마 중3 때도 설명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늘도 한번 중학교 때랑 비교를 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다시 어쩌면 저희 지난 시간까지는 중3 내용 이어서 하시는 그렇죠? 중3 내용에서 좀 조금 추가되는 정도였다면 오늘부터는 아예 좀 결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2차 방정식을 왜 배우는지가 오늘부터가 본격적입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써볼게. 오른쪽에다가 중3 때도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웠고 이번에 이제 고1 올라와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2차 방정식이 또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저한테 물어보겠죠. 쌤, 무슨 차이가요? 자, 어쩌면 이제 이 책 내내 이 말씀을 드릴 내용 중 하나인데 자, 물어볼까? 우리 중3 때는요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뭐를 하는 게 가장 메인이었죠? 근을 구하는. 맞아요. 자, 쓸게요. 근을 구하는 게 메인이에요. 다시 중3 때는 저한테 물어보잖아. 우리 뭐 배워요? 근 구하는 거. 인수분해 이용해서 근의 공식 이용해서 근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자, 오늘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 내용인데요. 자, 고등부 올라와서는요. 지금부터 이걸 할 겁니다. 근을 안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을 안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쌤, 근데 안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을 이제 구할 수 있는데 구할 수 있어요. 근의 공식을 쓰면 못 구하는 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굳이 근을 안 구하고도 뭔가 해석을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이 근을 안 구하면서 우리가 쓰는 이제 게임으로 치면 어쩌면 아이템이란 말 아시죠? 아이템. 그러니까 근을 안 구하고 뭔가를 하려면 너가 몇 가지 아이템이 필요하거든요. 그 아이템을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거다가 이번 단원의 핵심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고3 졸업할 때까지 앞으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이 두 가지 아이템도 같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입니다. 오늘은요, 위에 제목에 써 있는 대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판별식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혹시 기억 안 나? 제가 중3 때 판별식이라고 해서 잠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저희 책에 나왔습니다. 판별식. 이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다음 시간 내용. 다음 시간에 좀 길게 할 건데요. 이름부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조금 이름이 깁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짧게 줄여서 저는 근계수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AKA 근계수. 짧게 줄여서 근계수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 아이템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것보다 첫 번째, 저보세요. 항상 하는 말 중에 얘네들도 결국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공식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뭐부터 항상 제가 하라고 말했었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해. 그치? 당연히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쓰는지 그러니까 그 상황부터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언제 쓰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식화해서 적재적소에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다시 그럼 쌤, 오늘부터는 근을 안 구하나요? 는 아니에요. 근도 구할 만하면 구해요. 근데 아마 오늘부터는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알 건데 근을 구하기 어렵던가 혹은 조금 근을 구해서 풀려면 되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여기 판별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스토리텔링 이해돼요? 네. 자, 판별식. 그리고 자 지금부터 자 일단은 밑줄은 잠시 후에 한번 쳐볼 거고요. 자 오늘 수업 준비 어떻게 했냐면 우리 놀랍게도 사실 지난 시간에 이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디서 해봤냐면 바로 앞장입니다. 자 71쪽에 자 여기 16번 문제 위에 읽어보시면 자 혹시 괜찮으시면 16번 위에 문제 한번 읽어봐줄 수 있어? 뭐라고 써있지? 그 실근인지 후근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지난번 숙제 중에서 이 문제 잠깐 나왔던 거 기억나? 앞에는 자 앞에 사실 여기 봐봐 다시 앞에 이제 방정식을 풀고 푸는 거는 언제 배웠다? 중상. 써줄까? 이거 조사 내용이야. 근데 뒤에 이거 물었던 거 기억나? 사실 쌤 판별하세요가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게 뭐냐면 써줄까? 이게 판별하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문제에서 판별하세요, 판별하세요, 근을 판별하세요 이런 말 실제로 쓰는 말이거든요. 판별하세요가 약간 무슨 느낌이야? 이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물론 조금 더 쪼개면 좀 더 다양한 어떤 그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느낌, 이런 거를 말씀해보세요가 판별하세요고 그때 쓰는 아이템이 판별식이라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판별은 근을 구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서술과 가면서 요게 이제 좀 약간 고일 이제 아까 말했던 판별식에서 나올 만한 이런 컨셉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밑에 이제 문제를 이미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봐볼까? 거기 오른쪽에 공간이 남았네, 좋다. 자 지금부터 중3 때랑 똑같이 설명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아니 판별식이 뭔지 말 안 했잖아. 근데 너가 지금부터 판별식이 뭔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지금부터 오른쪽 공간 남으셨죠? 하나 시켜볼게. 요 세 문제 있잖아요. 근을 구해볼 거거든요. 쌤, 근 구했는데요. 그거 보지 말고. 지금부터 얘네 세 개의 근을 구해볼 건데 뭘 이용해서? 자, 지금부터 근의 공식을 한번 이용해서 이거 세 개 한번 근을 한번 오른쪽에 쭉 구해보실까요? 그러면 거기서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번에 배우게 될 근계수라던가 판별식은 미리 스포할게요. 둘 다 근의 공식을 이해하시면 돼요. 근의 공식을 이해하시고 나면 아 여기가 판별하는 자리구나. 아 이래서 되는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의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근의 공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요거 세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그거 거기다가 쓰지 마세요. 지금 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자 지금 거기다가 쓰면 안 돼. 왜냐면 이 근의 공식 자체가 하나의 필기입니다. 다시 지금 내가 너한테 뭘 요구한 거냐면 이거를요 이런 식으로 근의 공식으로 한번 이렇게 써보라는 거야. 제발 이해했어요? 네. 쌤 저거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근의 공식을 써보라는 거예요. 자, 세 개 다. 책에다가 필기하세요. 얘는 지금 너가 이거를 책에다가 써놓고 그거를 보고 저희는 감상을 할 거예요. 다시 오늘 수업 준비를 이렇게 한 거야. 이거를 보고 아, 이 자리가 판별식이네. 이 자리가 판별하는 자리네. 그리고 이 자리가 뭐가 되면 이렇게 나오네. 이 자리가 뭐가 되면 이렇게 나오네. 이거를 이제 이걸 보고 하자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결과를 말할 수 있지만 너가 한번 실제로 해보고 나면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세 문제 한번 판별식을 이용해서 일단 식을 한번 세워보시고 뭐
윤종아, 어차피 왼쪽에 정답은 써있잖아. 그냥 판별식만 3개 써줘. 판별식 딱 상태로만 써주시면 돼요. 더 간단하게 정리하지 말고 그냥 판별식으로만. 지금 이제 제 말 이해하신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16번 해보시면요. 루트 안쪽에 아마 0 나오시죠? 자, 17번 한번 해볼까요?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자,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하시면 혹시 루트 안에 뭐 생기세요? 1 나오세요? 자, 한 번 더. 자, 판별식 이용하시면 2a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안에 뭐 생기세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상황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지금부터 자, 더 정리 안 할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지금부터 이거를 한번 판별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보는 걸 해보자는 건데, 자, 그럼 먼저 맨 위에 16번이잖아. 얘는 지금 특징이 뭐냐면 요 자리가 지금 0이잖아요. 0이 되면서 여기가 지워지는 거 맞나요? 그럼 얘는 근이 뭐가 돼버리죠? 중근이. 그렇죠.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이렇게, 즉 중근. 자, 오른쪽에 써볼게요. 그러니까 중근이라고 불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중근이랑 같은 말인데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중근이라고 해서 근이 하나인가요? 그럼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근인 줄 아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모든 표현을 다 알아야 돼. 판별식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물어볼 거거든요. 이 말 어때요? 중근은요,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나?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읽어볼까? 서로 같잖아. 지금 근이 하나가 아니라니까. 1이 지금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중근이랑 같은 말 읽어볼래? 뭐라고 앞으로? 서로 같은 등식. 자, 이거 같은 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요. 지금 이 자리가 어때요? 1이다. 부호로 말하면 무슨 부호죠? 양수. 양수일 때가 돼요. 자, 여기가 양수가 되면요. 어떤 일이 됩니다? 얘처럼 0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죠. 그리고 바깥쪽에 보시면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으니까 근을 계산해 보시면 여기는 근이 어떻게 나올까요? 2개요. 2개가 실제로 나오잖아. 계산해 볼까? 이거 계산하면요. 2개 뭐 나와? 한 개가 2고 한 개가 3이가 맞아. 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혹시 이거를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거 아세요? 뭐라고 쓰면 될까,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등식. 맞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게 정식 명칭이거든. 풀네임을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실근도 물어봤지만 서로 다른 걸로 2개의 실근이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친구. 자, 이 친구. 이 자리가 흠수죠. 자, 중3 때는 없다. 이번에는 배웠다. 무슨 근? 자, 이동 씨는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2개가 나오잖아. 그럼 얘는 혹시 이런 식으로 쓴다고 치면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서로 다른 등식. 서로 다른 걸로 두 뭐나? 자, 요렇게. 다시 앞으로 이제 오늘 숙제에서 판별하세요 나오면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판별하세요의 수학적인 뜻이 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혹은 서로 다른 걸로 2개인 건지 서로 같은 건지 이런 것들을 쓰라는 게 앞으로 뭐라고? 판별하세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혹시 느끼마. 우리 오늘 배울 게 사실 이게 내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내용이 잘 없는 내용 자체는. 제가 아까부터 판별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판별식은 어떤 식이거든요. 판별할 때 쓰는 식을 말해요. 어디를 말할까요? 루트 자리. 요 자리를 말합니다. 다시 봐봐. 앞으로 문제에서 너한테 이런 걸 물어본다니까. 얘를 판별하래. 그럼 판별하세요 문제를 너가 이해를 하고 나면 근을 굳이 구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그럼 딱 어디만 체크하면 돼? 어쩌면 루트 안에 있는 게 0인지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체크하면 이 근의 종류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저희가 오늘부터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도와줘봐. 근의 공식에서 요 자리 식이 뭐더라? B 제곱 마이너스 4A. 저기 공간 남으셨나요? 아무튼 오늘 판별식은요 이 식을 말합니다. 자, 뒷장에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미리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걸 앞으로 무슨 식이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해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이 자리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판별식은요 영어 대문자 D라고 많이 씁니다. 사실 뒤에서 조금 더 필기할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쌤 왜 D예요?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 혹시 영어 단어 중에서 어떤 판별한다라든가 구별된다라는 의미의 단어 혹시 D로 시작하는 단어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저도 오랜만에 좀 찾아봤는데 이게 그 단어의 앞자리인데 요건 그럼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필기 다 하셨나요? 뒷장 넘어가서 이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판별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봐봐 근을 안 구하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판별? 이거 안 구해도 어차피 여기만 체크하면 이 근이 중근인지 서로 다른 조실근인지 조허근인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하세요 이겁니다. 자 뒷장 가서 자 일단 오늘 수업 중에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여기 위에 올라가서 밑줄 한번 치고 방금 설명드린 게 쭉 나와 있거든요. 자 밑줄 한번 치겠습니다. 다시 먼저 맨 위에 제목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별하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밑에 써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판별하세요는요 쉽게 말하면 뭐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가 어떤 근이 어떤 실근인지 어근인지 이런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 뭐 굳이 말하면 여기 써볼까요? 뭐 어떤 근의 종류라든가 혹은 뭐 근의 개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오세요가 수학에서는 판별하세요라고 부릅니다. 이 근이 뭐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아까처럼 서로 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오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 이 판별하는 거는 자 어디에서 알 수 있다고? 루트 안에, 근호 안에 들어있는 요 b제곱 빼기 4ac의 부호로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밑줄 한번 칠까요? 자, 여기 있는 b제곱 빼기 4ac의 부호에 따라서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여기 있는 b제곱 빼기 4ac를 무슨 식이라고 하죠? 판별하는 식이다 해서 판별식이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영어 단어 뭐를 많이 쓴다고 앞으로? D라고 오늘부터 많이 쓸 겁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자, 이 D가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이 D는요, 영어 단어 중에서 자, 요 단어의 맨 앞글자를 한 겁니다. discriminant. 요게 혹시 처음 보시나요? 네. 아, 요게 이제 구별하다 할 때 쓰는 단어네요. 혹은 판별하다, 구별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discriminant라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딱 의미가 맞죠. 뭔가 구별하는, 판별할 때 쓰는 거라 D라고 쓸 겁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D는 b제곱 빼기 4ac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오늘 많이 쓸 건데요. 저희 혹시 그 짝수 공식 알죠? 그럼 짝수, 자,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있잖아. 여기 짝수일 때. 그럼 그 공식 안에 루트 안에 뭐 들어있는지 기억나? 루트 안에 거기는? B 제곱 B 프라임 제곱 어? 마이너스 A. 그래서 이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짝수일 때는 이것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판별식처럼 이용할 수가 있다.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는 짝수 공식은 뭐 꼭 외울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짝수 버전의 판별식은 쓸까요? 이거는 거의 반필수입니다. 왜냐면 너가 잠시 후에 문제를 풀면 알 건데요. 이게 어떤 식에 따라서 짝수 버전의 판별식을 안 쓰면 엄청 좀 식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짝수일 때 판별식은 좀 반필수로 그냥 필수로 외워서, 그러니까 다시 짝수 공식은 안 쓰더라도 짝수 버전의 판별식은 쓸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앞장에 이제 문제에서 보고 온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정리된 거 보고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요. 자, 근의 판별.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 방금 말했지만 뒤에 부호에 따라서 이제 이 근이 무슨 근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좋아하기 첫 번째. 자,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무슨 근이다? 루트 아래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 서로 다른 걸로 실근이 나옵니다. 이 서로 다른 꼭 붙이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서로 다른 이름만 꼭 붙여야 됩니다. 그냥 두 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판별식이 0일 때는요. 서로 같은 걸로 두 개가 나온다. 혹은 같은 말로 중근이다. 세 번째, 판별식의 음수면요. 서로 다른 걸로 두 개의 허근이 나와요 라고 해서 풀 명칭으로 다시 한번 정식 명칭으로 정확한 명칭으로 써둘게요. 정확한 명칭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명칭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숙제할 때 귀찮다고 허근 두 개 쓰면 안 되고요. 서로 다른 걸로 두 개의 허근이다 라고 써야 됩니다. 오케이? 판별하는 거는 단순하지 않아요. 이걸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확한 명칭으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자, 혹시 그러면 자,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맞춰봐. 자, 그럼 지금부터 스피드 퀴즈입니다. 맞춰보세요. 첫 번째.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대요. 반대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은 판별식이 뭐라는 얘기야? 그렇게 부등식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자,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대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 더 있죠.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요. 그렇게. 하나 더. 자,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대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왜 이상인지 알겠어요? 중근도 실근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근을 가진다는 문제를 많이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실근을 가지는 건 0 이상인 거 아시겠어요? 그게 밑에 써 있습니다. 자, 요거 또 체크할게요. 그냥 실근을 가진다 그러면 판별식이거나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얘를 진짜 많이 실수합니다. 뭔가 학생들이 걸린 것처럼 이 말이 나오는데 얘만 체크한다고. 둘 다입니다. 사실 얘도 실근, 얘도 실근이잖아. 이게 실근이 양쪽 다 있다는 거야. 얘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도 이해할 수 있겠니? 자, 오늘 내용 설명 다 끝났습니다. 남은 시간 문제만 풀게요. 내가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제가 그래도 어쨌든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자, 2차 방정식의 근을 뭐 하세요? 그럼 근을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이거 숙제할 때는 근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판별하세요는 방금 말한 대로 이 근의 종류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데 쓸만한 게 뭐라고? 갑니다. 판별제곱 D라고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 C 맞아요? 요거만 체크해보는 거야. 심지어 그거 아세요? 더 센스 있게 하잖아. 이거 원래 계산도 사실 다 할 필요 없어. 엄밀히 말하면. 우리 뭐만 체크하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그래서 어쩌면 너가 나중에 이걸 센스 있게 하래요. 사실 부호만 체크하면 되는 거라 어쩌면 계산도 다 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부호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할 만하죠. 네, 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니까 3이 16. 양수네. 그 말은요. 근을 안 구해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얘 근의 종류가 뭐야? 수실근이라고 써보시나요? 서로 다른 수실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을 쓰면 되는 문제가 이번 페이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오늘부터는 디스크리미네이션 판별하세요 문제가 나옵니다. 판별하세요. 근을 구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친구의 근의 종류가 뭔지를 물어봅니다. 자, 필기 다 했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체크해봐. 29번 30번, 31번 세 문제 한번 판별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시간 한번 드릴 테니까 다 끝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사실 판별이라 오래 안 걸릴 겁니다. 뭐 그러니까 판별하는데 막 근을 구한다? 투머치 굳이 안 구합니다. 제가 구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누가 모르냐. 근데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아마 너가 중학생이라 아직 공감 100%안 될 거야. 왜 시간이 없다고 하는지. 진짜 시간이 없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시간이 없다는 말이야.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 그냥 중근이라 써도 돼요. 응? 중근은 그냥 중근도 괜찮아요. 혹은 같은 말이 뭐라고? 서로 같은 주제죠.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중근 쓰는 거랑 그걸 모르는데 쓰는 거랑 또 한의가 땅 차이라는 거야. 기본기. 나는 한 1년 이제 돼가는데 기본기란 말 정말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판별식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 이게 다야. 내가 분명 예언했어 너한테. 이 나라 넘어오면 생각보다 할 뻔할 거다. 자, 같이 가볼까? 자, 29번 문제 이제 정답 뭐 나왔어요? 중근. 근데 얘는 딱 봐도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사실 딱 봐도. 완전 그래서 예상되는데 그래도 한번 판별식 배웠으니까 써먹어볼게요. 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쓰면 되고요. 얘 계산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루트 안에가 0이란 말이 얘는 중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중근이다. 혹은 같은 말인데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도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얘 그냥 판별하세요. 모르겠고 판별식 오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 아까 말한 꿀팁 하나 보니까 자 계산 다 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부호만 체크해볼까요? 자, 얘 부호 뭐예요? 양수. 자, 얘 혹시 부호 뭔지 알겠어요? 양수. 왜? 4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7이 그러니까 마마 뿔로 바뀌니까 플러스니까 플러스 하기 플러스는 뭐예요? 양수. 이렇게 사실 계산을 다 할 필요 없다는 거. 어차피 그냥 부호만 하면 돼요. 양수란 말은 정답 뭐예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꼭 써야 됩니다. 왜냐면 서로 같은 건 있거든요. 그냥 두 식은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같은 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서로 다른 걸로 두 개의 실근이다. 이런 식으로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위에 31번도 풀어보신 거죠?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 마찬가지야. 그를 판별하세요. 구하는 거 필요 없어. 바로 갑니다. 자, D라고 많이 쓰고요. B 제곱 마이너스 4A C고 이 계산할게요. 64에다가 8이니까 8, 9, 72. 자, 얘는 딱 봐도 양수야, 음수. 자, 그러면 판별식의 음수나 무슨 근이다? 서로 다른 얘는 루트 안에가 음수란 말은 허근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걸로 이게 허근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까?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다음 장에 이제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35번부터 37번까지. 자, 요런 것도 혹시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엔 반대로 왔다 갔다 문제. 제가 하는 말 중에. 수학은 무조건 정방향, 역방향 같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뭔지 아시겠어? 해볼 수 있겠어, 한번? 오케이. 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판별식을 통한 부등식 문제 혹은 방정식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판별도 많이 하지만 솔직히 시험에는 이런 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어떤 문자 K라는 미지수가 들어있고 이렇게 조건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배운 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1년 내내 말했어요. 배운 대로 해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교시는 일단 개념 설명이랑 계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 유형 연습 조금만 하고 오답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제발 오답 열심히 써.
거짓말 안 해요. 진짜. 팩트만 말할 건지. US. 구했어? 자, 같이 한번 갈까 그러면? 자, 먼저 이 문제. 자, 이번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시간에 보시면 K라는 미지수 포함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읽어보시면 요런 조건 주면서 K의 값 또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왜 값이랑 범위도 아시겠어요? 그럼 질문. 값이 나오는 게 몇 번이게? 36. 그렇죠. 범위가 나오는 게? 35번 37.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중급 문제는 방정식 문제고요. 얘네 둘 문제는 부등식 문제입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도와줘. 자, 첫 번째 문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은 얘는 우리한테 뭐 체크하는 얘기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뭐란 얘기죠? 요 이제 부등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미리 구해볼까요? 자, 이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써놓고요. 여기다가 대입만 하겠습니다. 그럼 대입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쓸게요. 이렇게 된 거잖아. 요거 1차 부등식인 거 아시죠? 혹시 풀 수 있겠어요? 오랜만에? 2항에서 이거 할 줄 아시는 건 2항에서 양쪽에 뭐 나누시면 돼요? 4. 근데 부등식은 주의할 점. 자,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해요.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음수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K가 9보다 작으면요,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중근이잖아. 중근은 판별식이 뭐일 때예요? 0일 때. 여기 등식이 나옵니다. 위에 거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시고요. 이번에는 1차 방정식이에요. 바로 암산할까요? 계산하시면 그럼 K값 얼마 나옵니까? 일단은 써드리고 나서 한번 감상 좀 할게요. 요게 나옵니다. 세 번째, 서로 다른 그 허근이란 말은 판별식이 뭐일 때예요? 0보다 음수일 때. 역시나 똑같죠. 뭐. 그리고 자, 보이세요? 가만 보시면 이거 세 개 다 어때요? 약간? 비슷해요. 사실 구조가 똑같죠. 부등호 방향의 차이. 는인지 이거 차이라서 사실 얘도 푸시면요. 마지막에 정답이 K가 그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 문제를 두고 이런 말도 해요. 지금 이 세 개의 정답들을 봐봐. 다 어때 보여요? 9번. 그렇지. 9K, 9K, 9K 똑같고 어떤 뭐랄까? 부등호 방향 혹은 는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요. 다음번에 이 문제를 풀면 약간 센스 있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사실은? 하나만 구하고. 하나만 구하고 얘가 나오잖아. 중근은 는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얘는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제가 쓰는 말 중에 하나 써볼까? 제가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약간 세 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란 말을 이해하신다면 다음번에 푸실 때는 조금 더 센스 있게 하나만 구하고 쭉쭉쭉 바꾸면 된다. 라는 말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거는 너가 해보면 좀 느낌이 올 거라는 거지. 굳이 억지로 외우지 말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밑에 문제 뭐 똑같은 문제인데요. 자, 이번에는 짝수 버전 한번 연습을 하기 전에 오케이 38번 문제입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비슷한 문제예요. 38번 문제.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던데요 라고 알려줍니다. 자, 앞으로 임종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무슨 문제라고? 뭐 관련 문제라고? 오늘 배우는 제목이 뭐였죠? 판별식 문제구나 라고 너가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판별식 문제인지 아닌지부터 너가 알아야 돼. 다시 판별식 문제는요 이런 멘트가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이런 말이 나오면 판별식 문제라고 이게 딱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야. 다시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이번 단원 끝나고 또 나와.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항상 말하지만 너네가 너무 결과만 외워요. 아 판별식이 양수일 때 이건 거 알아. 근데 뭘 모르냐면 뒤에 가서 또 나와. 근데 이 문제가 판별식 문제인 걸 애초에 모르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니까 지금부터 각을 보라고.
다시 언제 판별식을 쓴다고요? 앞으로? 뭐와 관련된 실력. 그치, 문제에서 뭔가 조건 혹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글의 종류라던가 개수 관련 멘트가 나와요. 그러면 판별식, 얘는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판별식 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38번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실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가 조금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알려주는 거예요. 나 뭐 갔는데요 알려주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판별식으로 식을 세워서 뭐 부등식, 방정식 푸는 문제가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3 정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지겹도록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 제가 했던 말 중에 아이템이라는 말 까먹지 마시고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적절할 때. 자, 한번 구해봤어? 네. 자, 도와줘. 첫 번째 문제. 자, 얘 서로 다른 도시의견을 갖는다. 밑줄 치시고요. 얘 판별식이 뭐라는 얘기야? 0보다 크다. 똑같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요.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만드시면 되고, 혹시 이 정도는 암산되나? 암산 될까요? 이렇게 나오셨어요? 자, 부등호 방향 주의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방향 주의해야 합니다. 자, 밑에 있는 39번 문제. 자, 얘 혹시 뭐 쓰고 싶어요?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배한다. 물론 분배해도 되는데 이게 딱 아까 제가 말했어요. 이게 짝수. 자, 오케이. 한번 써볼래? 짝수 버전의 판별식을 쓰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가 쌤 짝수 버전을 언제 써야 해요? 물어보시면 약간 이럴 때야. 약간 2로 묶어줄 때가 종종 나와요. 다시 윤종이 말대로 2를 분배해서 그냥 판별식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한데 한번 써봐봐. 훨씬 낫다. 이게 다시 개인적으로 짝수 공식은 몰라도 짝수 버전의 판별식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좀 모르면 손해가 많이 큽니다.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외우기 싫어갖고 막 안에다가 분배해서 집어넣고 또 하는 친구도 많은데 다 시간이야. 이 시간이 조상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시간 강조하는 이유가 있고, 제가 정말로 조만간에 이제 적당히 이제 중간고사 시험범위 되고 나면요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너가 보면 알죠, 뭐가 말인지. 시간이 부족해요. 타임 오버. 이 타임이 부족하니까 그래 계속. 뭐 그냥 구하면 되죠. 근데 너무 시간이 걸려요. 이거 언제 하고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숙제할 때부터 해서 지금부터 이제 좀 숙련이 되고 나면 정말 많이 풀어보라는 게 숙달이 돼. 자, 한 가지 또 비유 알려드릴까? 저희 지금 쓰는 게 뭐, 우리 그동안 판별식은 D라고 많이 쓰잖아요. 보통 짝수 버전의 판별식은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약간 이렇게 많이 써요. 저희 책 혹시 저희 책 왼쪽에 보시면 아까 참고에 보시면 4분의 D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보통 이상하게도 짝수 버전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말했습니다. 짝수 버전 가겠습니다. 자, 얘는요 잘 봐야 돼. 2 떼고 B 프라임, 얘가 B 프라임이잖아. B 프라임 제곱입니다. 이거 제곱 마이너스 그냥 뭐예요? 그냥 A C다. 훨씬 많아요. 이게 훨씬 많아요. 4를 안 붙여도 되고 제곱도 다 안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번 전개할 줄 아시죠? 자, 얘 전개해 보시면 K제곱 플러스 2K에다가 마이너스 분배하시면 이렇게 되시고요. 한 번 더 예쁘게 정리하면 2K 더하기 8 맞나? 자, 얘가 이거니까 0보다 크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이 안에서 예쁘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암산할게요. 정답 없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잘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짝수 버전입니다. 그럼 짝수 버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밑에 41번 문제. 41번 문제. 자, 이번에는 위에 잘 읽고 시키는 거 해야 됩니다. 시키는 거 해야 돼요. 오늘 숙제는 잘 읽어봐야 돼. 서로 다른 조실근인 건지, 중근인 건지, 흑은인 건지 문제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고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용 별로 없잖아. 내용은 그냥 판별식 하나라고 그게 다고.
이거를 계산을 잘할 줄 알아야 되고 적절하게 쓸 줄 아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41번. 이번 페이지 하고 잠깐 쉴 거예요. 자, 나왔어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위에 읽어봤더니 지금 뭐를 갖도록 이래? 그 말은 판별식이 뭐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 문제입니다. 마침 2라고 써있네? 그럼 얘는요, 짝수 버전 이용하자는 거예요.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짝수 버전입니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그냥 A, C.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요거 전개하는 거 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실수하면 인지 못하면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분배 말하겠습니다. 플러스 K 빼기 3. 뭔가 이상한데.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안 이상하다. 는 0이잖아요. 자, 얘 정리하시면 K제곱 빼기 K 빼기 2는 0이니까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방정식을 풀어야 돼. 얘는 방정식을 풀으니까 다시 말할게. 푸는 걸 안 하겠다는 건 아니야. 근데 항상 앞으로 푸는 건 아니라는 거지. 뭔가 적절하게 이렇게 판별식이랑 섞어 쓸 줄 알아야 돼요. 얘 정리하시면 K가 마이너스 1 또는 2다. 나오셨나요? 이거 나왔어요? 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위에 뭐 똑같은 문제 나와 있고요. 나왔네. 44번 가볼게요. 요거 뭔지 아시나? 아까 제가 주의하세요 했던 문제네요. 자, 유정 이번 문제는 뭐를 갖도록 그래? 밑줄 한번 쳐볼래? 실근을 갖도록. 이란 말을 그러면 판별식 어떻게 체크해야 된다고? B와 0 이상. 와우! 자, 이거 필기할게. 주의, 제발 주의. 별표까지 시켜. 실근을, 그냥 실근을 갖도록이면 중근 포함입니다. 0 이상으로 써야 돼. 이거 진짜 사고 많이 나요. 이 사고가 나요, 시험 때. 는을 빼고 써야 돼. 는을 빼고 쓰는 거야.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이거 는 써야 됩니다. 풀어보시겠어요? 자, 이제 짝수 버전도 쓸 수 있으니까 뭐 편하게 쓰기 바랍니다. 짝수로 하든 그냥 하든 각이 보이면 쓰면 됩니다. 44번 문제. 이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는 뭐 몇몇 유형이라고 불리는 게 있긴 한데 딱히 유형은 아니고요. 그냥 뭐 한번 맛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4번만. 네, 그랬어요. 구했어요? 일단 정답 혹시 뭐 나왔어? K는 2 이하. 네, 맞습니다. 다시 나 왜 지웠냐? 뭐하냐?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바로 갑니다. 판별식 D 짝수 이용할 수 있긴 한데 4라서 그냥 갈게요. B제곱 암산할게 마이너스 4 AC. 자, 분배하겠습니다. 이거 맞나요? 네, 이걸 치고 분배되겠습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시간 7시 5분인데요. 한 10분 쉴게요. 혹시 윤종아 이제 기억났어?